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노특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 들어보신 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설프지 않게, 그런 게 한다 하더라. 지금 뭐, 위에 서울에는 이것 때문에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올해 두 번의 이제, 우리 규제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첫 번째, 위칠 대책 해가지고, 대출을 쪼았죠. 두 번째, 이제, 얼마 전에 97이죠. 97 대책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지금 계속 서울은 연일 기사에 오른다, 폭등한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정부가 또 이제 규제에 대한 칼을 꺼내가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어떤 또 규제가 나올지. 근데 솔직히, 전 정권을 학습해보면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지금 방법이 없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앞에 대출 규제를 했고 두 번째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수요자 결국은 참여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 공급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급을 갖다 늘려야 되는데 그 공급이 시원찮았던 거죠. 보기에는 아파트가 금방 찍어낼 수 뭐 빵처럼 금방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획들이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을 갖다가 감동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결국은 또 이제 또 규제 카드를 꺼내겠죠. 그죠? 아마 이번 주말쯤에 돼 가지고 아마 또 규제 정책 나올 것 같아요. 뭐 예상하기는 대부분 다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추가할 거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규제 정책 해가지고, 뭐, 그 있잖아요. 그런 규제들을 갖다 추가로, 지정을 할 거다. 서울 수도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제가 나올지를 갖다 각자 또 그런 게 나오면은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 자, 그래서 노후계획도시가 뭐야?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후계획지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오타났네요. 특별법. 그냥 단순히 이 글자만 보세요. 깊이 하지 마시고, 노후계획도시. 좀 오래된 도시장이죠. 도시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에 관한, 여기 오래됐으니까 좀 지원해가지고, 특별법을 지정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라는 게 주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먼저 보면은, 이 대책을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이런 특별법을 갖다 지정했냐?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이죠. 노태우 정부 당시에 8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80년대부터죠. 88년부터가 92년까지, 그때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이 약간 핵가족과 개인 이제 분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굉장히 모자랐었어요. 당시에. 뭐 기사에도 한번 났죠.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200만 원 건설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도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일기 신도시, 우리가 알죠, 그죠?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먼저 했었고, 부산에 그때 마찬가지 일기 신도시가 화명동하고 우리 해운대 그때 당시에는 신시가지라는 이름을 붙였죠. 신시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일률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70%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의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7년에서 한 30년 정도, 30년 됐죠. 연한이 30년이 됐어요. 재건축 연한이 다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 이런 거 물도 새고 안에 녹도 슬고 이제 그런 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재개발 일반 재건축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신도시급 큰 지역에 대한 노후 환경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들이 모자라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70% 이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갖다 망설이 지으면서 딴 건 안 하고 완전히 아파트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자족 기능을 갖다 하나도 안 집어넣고
사는 데한테 베드타만 일시적으로 급하게 만들어냈죠. 지금도 이제 LG 신도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일자리를 계속 넣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아파트들 함영동도 그렇고 우리 그린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 자족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베드타운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서 그리고 공원 녹지 공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솔직히 신도시가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 그러면 녹지 공간이 좀 나쁘지 않죠. 뒤쪽에 장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도시의 자족 기능이 너무 약해. 여기서 자족할 수 있도록 일자리라든지 같이 좀 넣어야 되겠어라는 그런 우려가 또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이제 당시에 지구 단위게 해가지고 택지를 갖다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를 갖다 어떻게 개발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250%입니다. 250%인데, 저기가 다 이종주거예요.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 이종주거거든요. 이종주거가 250% 용적률, 집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적률 쌓을 적자거든요. 더 이상 이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로는 도저히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신축해봤자 1대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대1. 더 이상 세대수를 늘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21년도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의 그린시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값이 그 당시에 많이 올랐었어요.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하는 데하고 30년이 다 돼가고 이제 원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30년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30년 넘어가도 우린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안 돼. 사업성이 안 나와 재건축이 안 돼. 서울은 일부 되는 데가 있죠. 1대1 재건축을 하기는 해요. 강남권 같은 데는 한 대도 좀 있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값이에요. 결국은 아파트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데 같은 경우는 내가 1대1 재건축을 해도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그만큼 가격 상승이 큰 것 같은 데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데는 1대1로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으려 하니까 건축비하고 치니까 내가 34평에 사는데 다시 34평을 지어가 신축을 더 가려니까 택도 없이 분담금을 10억씩 내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현재로는 함영도 그렇고 우리 해운대 그린시티도 그렇고 용적률을 상향시키거나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이 힘들다. 그래서 21년 당시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 하자 해가지고 리모델링 바람이 한테 부른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때 리모델링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어요. 그래서 사직동, 홈타운, 그 다음에 해운대 센트레빌, 그 다음에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저기 남구의 메트로시티, 그것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해운대 그린시티. 그 다음에 그런 데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리모델링 바람이 막 불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공부를 하세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다 틀립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놔둬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인센티브가 적용돼요. 한 15%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프로, 그러니까 내가 25평에 살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30평대로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분담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바람이 한때 잠깐 불었었어요.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나온 게 부산에 또 이제 하락기가 오면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스톱됐죠. 센트레빌, 홈타운 다 스톱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진행이 좀 잘 된 데가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내에 있어요. 상록 아파트라고. 걔가 이제 그나마 지금 리모델링을 갖다가 추진하는 부산의 유일한 아파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걔가 가능했던 게 상록 아파트는 25평 단일 병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단지 사람들끼리 이해상충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해상충 관계가 적다 보니까 단일 평수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이 빨랐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딴 거는 다 스톱됐는데 상록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어딘지 한번 위치는 한번 잠깐 보고요. 그래서 이런 대량으로 공급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그에 대한 자족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상태에서 어떠한 이제 더 이상의 어떠한 재건축이라든지 어떠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한 아파트들, 대규모 아파트들 갖다가 어떤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게끔. 그죠? 그게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별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뭘 해주는데 도대체. 자, 일단 기준이 있어요. 아파트 연한이 20년 이상 경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지구여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죠. 그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보면 이게 되는 데가 이제 1, 2 신도시 전부 다 되죠. 분당, 일산, 중본, 삼본 등 5개 1, 2 신도시. 그 다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랑 우리가 화명, 이렇게. 전국에 111곳이 일단은, 노트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진행하는 데가 1, 2 신도시입니다. 1, 2 신도시를 먼저 했고,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해운대하고 화명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111곳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는 그러니까 뭘 해주는데, 이렇게 요런 20년 이상의 100만 이상 지역 택지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거기에 이제 뭘 해주냐,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고, 용적률도 최대한 500%까지 인상시켜줍니다. 아까 중에 해운대 그린시티가 몇 표 됐죠? 평균 250 정도 돼요. 용적률을 지금 다 쓴 상태인데, 기존적으로. 그래서 최대 500%. 얼마까지 되는지는 나중에 봤고, 최대 전국 했을 때 최대 500%까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인허가 통합심의를 갖다가 굉장히 간소하게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그런 다양한 특례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 걸고,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여기는 도시단이에요. 하나의 단지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새로 인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단순히 아파트만 새로 부수고 짓는다고 자족 기능이 강화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도 재정비도 하고, 주변의 환경, 자족 기능도, 그럼 일자리도 어느 정도 넣겠다죠, 자족 기능도 하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도입하고,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및 미래도시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래, 아파트도 정비, 새로 아파트도 짓고, 주변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주민 설명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갖다가 다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핵심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니까 조금 용적률도 완화하고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주 골자입니다.